오늘은 이익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익 집단이란 무엇인가? 이익 집단은 인터리스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압력단체, 로비단체 또는 특수 이해 단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정책과 공공정책 결정 만들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조직된 개인 또는 단체의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들은 주로 사회, 경제, 정치 또는 이념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활동하며 정부 정책과 입법을 형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즈니스, 그죠? 비즈니스 영역, 노동조합, 혁명단체 및 기본단체와 같은 다양한 단체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은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선호도를 표현하며 정책 결정자를 책임지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당과 같이 이 집단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들은 일반 대중과 정부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 특정 선거구의 우려와 희망을 정책 결정의 현장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익단체가 이익 집단이 정책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익 집단은 로비, 혁명운동, 공익교육 노력, 소송, 선거 참여 및 기본조직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이익 집단의 주요 특징 및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조직과 구조를 보면 이익 집단의 조직과 구조는 규모, 범위 및 조직 구조에 따라 다양합니다. 어떤 이익 집단은 광범위한 회원 기반과 전문 스태프를 갖춘 대형 국가 기관일 수 있으며 규모가 큰 것이죠, 이거는. 다른 것들은 더 작은 지역 단체나 풀뿌리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의 많은 단체는 이사회, 위원회 및 활동, 조정 및 운영을 담당하는 스태프를 포함한 형식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집에 이사회는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위원회는 특정 과제나 이슈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에 보면 이사회가 또 위원회가 있죠. 그 스태프는 일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익 집단은 광범위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형 국가단체에서부터 많은 지역단체 또는 풀뿌리 운동까지 다양합니다. 단기 운동에서 풀뿌리 운동이죠. 대형 국가단체는 종종 대규모 회원 기관과 전문 스태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나 풀뿌리 운동은 지역사회 또는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가 전국적인 게 있고 또 지방에 뿌리도 있고 이익 집단의 구조는 그 목표 활동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그 목표가 다 다르죠. 대형 단체는 종종 전문성이 높은 스태프와 협력하기 때문에 복잡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작은 단체는 보다 유연하고
지역사회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단체가 큰 거가 있고 또 작은 거가 있다. 종종 이러한 다양한 조직 구조는 이익 집단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참여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 및 지원. 이익 집단은 회원 또는 이해 당사자의 지원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지지를 할 때 돈을 내고 또 같이 동참하고 그럴 때 회원은 특정 산업의 직원, 전문단체의 회원 또는 특정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같은 공통된 이익이나 제휴를 공유하는 개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통된 이익을 내가 뭐 의사다, 내가 뭐 논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어, 이제 대변하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대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회원 외에도 이익 집단은 기부자, 자원봉사자 및 동행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회원의 지원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얻습니다. 회원들의 힘으로 하는 거죠. 회원은 특정 산업의 종업원, 어떤 그 무슨 공업이나 또는 뭐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회원 또는 특정 사업을 지지하는 개인과 같이 공동의 이해, 제휴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의 이익, 농업이면 농업, 그다음에 공업이면 공업, 또 상업이면 상업 이런 식으로 회비를 지원하죠. 이렇게 얼마, 를 지원하는 지불하는 회원 외에도 이 집단은 기부자, 자원봉사자 및 연합조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이 집단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단체들은 이제 그 회사에서 돈을 내서 경제단체를 지원하죠. 세 번째, 정책 목표. 이익 집단은 입법이나 규제 변경을 주장하거나 정부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서 정부의 행동에 대항하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추구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보면 의사단체가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게 목표죠. 정책 목표는 그들의 성격과 대표하는 이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다양한 정책 목표를 추구합니다. 각 이익 집단마다 다양한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거죠. 이는 입법이나 규제 변경을 주장하거나 정부의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대중 의견을 형성하고 정부 행동에 법적으로 대항하는 것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예,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또뭐 법적으로 대응하죠. 정책 목표는 해당 그룹의 성격과 대표하는 이해에 따라 크게 다양합니다. 이 집단의 주요 정책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느냐. 입법 및 규제 변경 주장, 법을 만드는 거죠. 이 집단은 특정 법률이나 규정의 개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나 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단체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이제 돈 문제죠. 이게 이익 집단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그 주장하는 거를 이제 특히 이제 돈을 얼만큼 받느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교육단체는 교육 예산 증액을 촉구하거나 교육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의견을 형성해서 대중들과 같이 이제 투쟁하는 거죠. 이익 집단은 대중 의견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거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의사 집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대중들이 따라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 건강보호단체는 특정 질병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행동에 대항한다. 정부가 어떤 법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면 그에 대항하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이익 집단은 정부의 특정 행동이나 결정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정부를 고발한다든지 정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예를 들어 인권단체는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단체는 이렇게 제기할 수 있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변호사들이. 이외에도 이익 집단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는 그룹이 대표하는 이해와 목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이익단체는 다 목표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이를 통해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이들이 관철시키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로비 활동과 선전 활동. 응? 많은 이익 집단에게 로비 활동은 중요한 활동이며 정책 결정자와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관련됩니다. 미국에서는 로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비스트가 있어갖고 로비스트들은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대면 회의, 서면, 통신, 공개 증언 등 다양한 선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로비가 많이 붙어 있죠. 로비 활동은 지방, 주, 국가, 국제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면에서 지방에서부터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익 집단에 대한 로비 활동은 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이익을, 이익을. 로비스트들은 공식적인 정치 절차와 더불어 대면 회의, 서면, 통신 공개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관료나 정치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여러 경제적인 단체들이 그 로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비가 이제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책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비 활동은 이 집단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 집단에 있어서. 이런 활동은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이제 정책 결정하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로비 활동은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거나 특정 제안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반대되는 그런 이익 집단하고 이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활동은 민주주의에서 이익 집단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 결정 프로세스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루겠지만 여러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연합 구축을 할 수 있다. 이 집단들은 종종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거나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서 다른 조직들과 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죠. 단체들이 함께 작업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확대시키고 자원을 통합하며 정책 결정자와 대중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법정 및 규정 준수. 이익 집단들은 로비 활동의 공개, 선거, 기금 보고 및 윤리적 기준 준수와 같은 활동을 관리하는데 적용되는 그런 법정 및 규정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스 베버도 법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법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걸 해야 되죠.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법적 제재, 평판 손상 또는 신뢰도 상실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로비 활동의 공개, 선거 기금 보고 및 윤리적 기준, 준수와 같은 활동을 관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 법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죠. 이런 것을 잘못하면 법적 제재나 평판 손상 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시위라든가 또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규칙을 규정을 하는 것이죠. 어떤 또 방법이 뭐냐면 홍보 및 미디어 홍보. 특히 현대사회에서 홍보가 되게 중요하죠. 이 집단들은 종종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신들의 그런 자기들의 이유를 갖다가 대중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서 홍보 및 미디어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는 보도 자료를 발행한다든가 미디어 이벤트를 조직한다든가 정보 자료 제작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송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SNS에서 홍보를 할 수가 있죠. 이 집단들은 대중 의견을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홍보 및 미디어 홍보 활동을 빈번하게 실시합니다. 이걸 잘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대중들에게도 잘 알리고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또 뭐 보도 자료를 발행하고 미디어 이벤트를 하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그 이익단체가 뭐 이긴다고 할까요? 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의 지지를 얻을 때, 효과적으로, 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고,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보도자료 발행은 이익 집단의 입장이나 주장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 신문에다가 또 방송에다가 이렇게 보도자료 예, 또 협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또 보도자료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한 뭐그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대한 정보를 담아야 되고 언론 매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대중을 잘 이렇게
설득해야 되고, 어, 그 이슈에 대해서 대중들이, 저렇구나, 왜 하느냐, 이런 거를 알게 하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게 매체 이슈에 대한 보도를 유도할 수가 있고,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자료 제작은 이익 집단과 자신들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꾸 홍보를 해야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는 이익 집단의 입장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자료, 통계, 연구 결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왜 저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 저 사람들이 왜 주장을 하는지 모르니까 알려야죠. 특히 그 요즘 같은 경우는 SNS 시대, 소셜미디어는 이런 이익 집단과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익 집단은 대중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메시지를 확신시키고 확산시키고 이슈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슈에 대한 지지를 확장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가지만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야 돼서 8. 연합 또는 동맹 결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단들은 혼자 하는 것이 벅차면 여러 이익단체들과 서로 협력해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배치장도 맡길만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기술이 있어야죠. 함께 일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자원을 결집시키며 정책 결정자와 대중에 대해서 그들의 집단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집단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기관이나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조직들과 연합 또는 동맹을 형성합니다. 하나의 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협력은 그들의 대변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자원을 통합시키고 정책 결정자와 대중 의견에 대한 그들의 결합된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이게 중요하죠. 압력을 넣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단체를 압력단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압력을 넣어서 그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정책 결정 및 공공 토론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공공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 결정을 이렇게 번복할 수도 있는 거죠. 연합 또는 동맹이 여러 집단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들을 함께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 환경단체가 모여서 환경보호 법안을 촉진하거나 근데 지금 이익단체가 지금 의사단체하고 간호사단체하고 또 한의사단체하고 서로 이익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의사들이 자기들의 단체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연합 또는 동맹은 각 단체의 지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단체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한다기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역시 능력이 별로 없는데 자기들이 뭐 행동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는데 실패하면 안 된다. 잘 설득할 시킬수록 홍보를 잘할수록 그들의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견이 더 강하냐, 아니면 이익 집단의 의견이 강하냐에 따라서 발전시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법적 및 규제. 이것은 이제 이익 집단도 결국은 법의 틀 안에서, 범법의 틀, 법률의 틀 안에서 이렇게 관철시킬 수 있다. 로비 활동을 공개하고 선거기금 또 윤리 기준의 준수 등을 잘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비 활동이 사실 외줄 타는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잘못하면 법을 갖다가 어기는 것이 돼서 또 처벌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어, 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참 애매모호하고 또 외줄 타기 식으로 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법을 잘 알아야지 이 로비 활동도 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로비 활동에는 그 돈이 로비스트한테 돈을 제공하고 또는 또 정책 결정자에게 국회의원에게 또 청와대에게 돈을 하고 할 때 이런 것을 또 공개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스트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이제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것을 비밀리하거나 이러면은 또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분명하게 재정 상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한다고 서 너무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을 자기네들 것만 위한다. 응? 지금 환자는 뭐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의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응? 설득력이 있어야지 정책 결정을 바꿀 수가 있고 정책 결정을 또 완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선거운동 및 정치적인 행동.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우리 이익단체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선거 이번에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지. 일부 이익집단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 캠페인을 자금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해서 유권자를 동원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 이익 집단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고 또 정치적 행동위원회를 설립해서 선거 활동에 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힘입니다. 또뭐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도 결국은 그 이익단체라든가 그 개인의 그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일부 이익집단은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치 캠페인을 자금 지원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의 유권자를 동원합니다. 이런 활동은 정치행동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 네, 이건 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법이고, 이것이 뭐 애매모호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이 좀 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죠. 또 유권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11번째, 감시 및 평가. 그러니까 이익단체들이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나 행동들을 감시를 하죠. 이익집단은 종종 정부 행동을 감시하고 입법 발전을 추적하며 정책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들은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책 제안을 분석하여 자신들의 성명을 통해 이를 활용하고 균형 간의 전략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네,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이익 집단은 정부의 행동, 입법 발전 및 정책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종 감시합니다. 이제 이익 집단이 또 감시를 하죠. 또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정책 제안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고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익단체가, 이익집단이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정책을 아주 그 구체적으로 제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 이렇게 감시 및 평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동이라든가 입법의 발전이라든가 정책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합니다. 우리가 그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인프트 분야에서 이렇게 이익단체, 정당 또는 시민단체 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압력을 행하죠. 그러면 이제 그 이익 집단은 그 이렇게 그냥 무조건 지적만 하면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갖고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음, 끌어들여야죠. 또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죠. 감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식하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뭐 데이터 시대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죠. 무조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윤리적으로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은 투명성, 책임성 및 이해 갈등과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에 직면합니다. 그렇죠. 투명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이 민주주의 참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측면이지만 이익 집단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위반하는 속임수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이 집단은 투명성, 책임성 및 이해갈등과 관련된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은 갈등이 되는 거죠. 음. 선조는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한 측면이나 이익 집단은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거나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위반하는 속임수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피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이 선전 노력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익 집단은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고 또 자기 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또 시민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정치 표현과 선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정책과 민주적 지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익 집단이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개인이나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정치 과정에서 강력한 주체자가 될 수가 있고, 이익 집단은 경쟁하는 이익, 제도적 제약, 민지 규범의 복합적 생태계 내에서 운영되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그 미국을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원주의 모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원이라는 것은 그 정치와 사회 분야에 여러 그 이런 그 중심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 집단 정치의 지평을 바꾸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올바로 행동하기 위해서 첫째, 이익 집단 내 투명성과 책임성을 키운다. 그러니까 이익 집단 내에 여러 가지 특히 그 물질, 특히 돈 이런 관계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투명성과 책임성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금 출처 및 로비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면 정책 결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해 집단 내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장려해서 이 집단 내에 포용성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은 보다 대의적인 민주주의에 중요합니다. 윤리적 측면도 중요하죠. 무조건 뭐 자기들의 그걸 갖다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소외된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면 더 폭넓은 목소리와 관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와 이익단체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원군은 바로 국민들의 지지죠. 또 특히 그 소외계층들이 이런 것, 우리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윤리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커뮤니티가 옹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소스와 자원을 제공하면 해당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조성하고 이 집단은 사회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옹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익 집단 옹호의 정당성과 효율성도 향상시킵니다. 셋째, 이익 집단과 정책 위반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거나 뭐 자기들의 그 이익을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이해 집단과 정책 위반자 간의 대화 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정부의 기초한 의사결정에 필수적입니다.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채널을 구축하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통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이익 집단 자체가 민주적이 되어야 힘을 쓸 수가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논의하고 통찰력을 공유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솔루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기회의, 포럼 및 자문 패널을 통해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회의를 통해서 이익을 이렇게 촉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투명성과 열린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정책 위반자들은 다양한 이익 집단의 요구와 우려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공평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으니까 요새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또 폭넓은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익 집단 정치의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지지자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 시민단체들은 또 시민단체들은 또 이익단체들은 이온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잘해야 됩니다. 연구를 통해서 또 원인을 알고 원인에 대한 지지자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IT 기술이 이러한 이익 집단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고 다시 화면을 공유하면 이제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써 집단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돕고 오늘은 뭘 오늘이에요. 옷이 똑같은데 옷이 똑같은데 방금 거 찍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익 집단을 통한 참여 이익 집단을 통한 참여만 할게요. 네, 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시면 이제 시민단체 요거 하고 그리고 언론 요거까지 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 끝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그 시험 봤었던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확히 모의고사가 아니라 뭐죠 그거? 전국연합평가 거기에 있었던 정치 파트 문제풀이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까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익 집단을 통한 참여해 보도록 하죠. 전에 제가 정당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정당이 있고 이익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 정당과 나머지 애들을 구분하는 이 구분은 뭐냐면 정권 획득의 목적이 있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갖고 일단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를 또 요거를 구분할 때는 특수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공익을 추구하느냐 요걸 갖고 특수 이익을 추구하면 이익이죠. 이익 집단인 거고 공익을 추구하면 시민 단체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정당하고 시민단체가 또 공통점을 갖네요. 왜냐하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얘도 공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그 표를 그려보고 싶어졌네요. 표를 갖고 그려본다면 자,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느냐
특수이익을 추구하느냐, 요렇게 놓고 정당, 아이 자꾸 놀리지 마.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집단 이렇게 한다면 OXX OOX XXO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지네요.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는데 요 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지네요. 낼지 안 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익 집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 자, 이익 집단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이익 집단을 압력단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압력단체라고 부르건 이익집단이라고 부르건 두 개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이익집단이고요. 이 이익집단은 주로 직업집단을 의미합니다. 주로 직업집단이에요. 주로 거의 다 직업집단이에요. 그럼 직업집단이 누구냐? 우리 뭐 온갖 뭐 있잖아요. 뭐 대한의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너무 높은 분들만 얘기하죠? 간호사협회, 의사협회 아니 간호사협회, 예. 그다음에 대한약사회, 한의사회, 또 각종 우리 뭐라 불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각종 뭐라 하죠? 노동조합들, 각종 노동조합들, 또 대한요식업협회, 또 요식업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미용사는 미용실, 이용사는 이발소. 그다음에 철거민연합회라는 것도 있어요. 대한철거민연합회, 대한노점상연합도 있습니다. 노점상연합, 등등등등등등등 등등등등. 학교 선생님들 따지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다음에 또 한국교육총연합회 교총. 그러고 보니까 무슨 있잖아요. 유치원협회 등등등등등. 이게 다 이익집단이에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5만 가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이익집단이다. 그래서 주로 제가 이렇게 직업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자, 그럼 얘네가 왜 특수이익을 추구하느냐? 그 직업의 특수한 이익. 그래서 특수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직업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정치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압력단체 이렇게도 불리우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등장 배경은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면서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노동자, 그냥 농민, 자본가, 이 정도 세 클래스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 정도 클래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회가 변화하면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대기업 노동자도 생기고, 중소기업 노동자도 생기고, 또 이 노동자 안에 또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사무직 노동자들도 생기고 쭉 생기더라는 거죠. 농민들도 그냥 농민이 아니고 이 안에 또 쭉
생기더란 말이죠. 자본가도 대자본가, 중소자본가, 소자본가, 여기 자영업까지 쭉 생기더란 말이죠. 엄청 많은 이 사회에 온갖 직업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다양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니까 이 목소리를 공식적인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애만을 통해서는 얘네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수만 가지 이익을 다 집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치 과정에다가 투입. 어디에? 정치 과정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직접. 그래서 물론 정당에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어떤 기능을 하죠? 정당이 정치 과정과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당에도 압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정당이 이런 이익 집단이 없이 그냥 정당이 자기 혼자서 알아서 이런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낼 때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혼자 목소리를 내면 힘들지만 집단이 생겼잖아요. 어떤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단체가 어떤 힘을 갖고 있을까요? 단체가 일단 단체가 되니까 개인이 있을 때보다 단체가 있으니까 자본력이 생기잖아요. 돈의 힘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죠? 표의 힘이 생겼어요. 표. 회원들이 있잖아요. 이 회원들. 근데 회원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회원들 가족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투표를 한다고요. 투표. 선거에 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이 표의 힘과 그리고 이 자본력이 뭐라겠어요? 정치 자금을 대줄 수 있단 말이죠.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에게 또는 정당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매력적으로. 자, 등장 배경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이 너무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좀 스타일이다 보니 어떤 친구들한테는 조금 듣기 힘들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자, 그다음에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죠. 정당의 과두제화. 앞서서 정당 얘기했을 때 나왔죠. 정당의 과두제화. 왜요? 정당 지도부의 힘이 너무 센 거죠. 그걸 과두제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관료제화. 정당이 무슨 행정조직처럼 되어 있어요. 정당 운영을 하는 거 보면 그 안에도 굉장히 행정조직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제화되었다는 건 뭡니까?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딱딱해요. 물론 사회문화 시간에 이제 관료제 배우셨겠지만 이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힘들어요.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우리 관료제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관료제 얘기할 때 시장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단점이죠. 정당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정당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화라고 하는 걸 우리 정치에서는 여론이 되는 거죠. 여론이 변화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딱딱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라는 거죠. 이런 정당 정치의 한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좀 더